대법원 2022년 2월 10일 선고 2017-2-68837 판결 사건명 상표 등록 출원 무효 처분 취소 청구의소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 이하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이라고 한다.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을 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구 변리사법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변리사가 아닌 자는 위와 같은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구 변리사법 제21조 한편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이전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리사 등록을 한 경우 변리사의 자격을 가지는데 구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변리사법 부칙 2016년 1월 27일 제3조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제2항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년 2월 10일 선고 2020-32364 판결 사건명 의사면허 취소 처분 취소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의료법은 제8조 제4호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의료인 결격 사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의료인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 의료법 제23조의 5 제88조 제2호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년 2월 11일 선고 2017-2-63245 판결 사건명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공공시설 무상 귀속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에 적용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 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99조는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제65조를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모든 개발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지형 개발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22년 2월 11일 선고 2021-40720 판결 사건명 위반 차량 운행 정지 취소 등 1.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 처분에서 정해둔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선고된 때에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 적극 처분에서 정해둔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 기간 중에 모두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고 그 종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 처분에서 정해둔 효력기간, 집행정지 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집행되었다면 그 나머지 기간, 처분에서 정해둔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이는 처분에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해두었는데 그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 기간 중에 모두 경과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 재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행정심판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참조 그때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 2.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위와 같은 후속 변경 처분서에 당초 행정처분의 집행을 특정 소송사건의 판결 시까지 유예한다고 기재한 경우 처분의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이 정지되었다가 선고되면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 적극 당초에 제재적 행정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경과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위법한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초의 제재적 행정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집행 시기만을 변경하는 후속 변경 처분이다. 이러한 후속 변경 처분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위와 같은 후속 변경 처분서의 효력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특정하는 대신 당초 제재적 행정처분의 집행을 특정 소송 사건의 판결 시까지 유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처분의 효력 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이 정지되었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다시 진행된다. 다만 이러한 후속 변경 처분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인정된다. 당초의 제재적 행정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처분의 집행은 종료되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참조. 그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이중처분에 해당한다.